시신은 창귀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말하고 있었다. 대낮의 공포는 미신이 아니었다. 조선 중기 전라도의 한 고을. 들판에 벼가 있기 시작하는 늦여름이었다. 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오후, 관아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을 안쪽 민가에서 여인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오작은 도구 괴짝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담장 밖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오작이 안으로 들어섰다. 여인이 마루 위에 쓰러져 있었다. 외상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이불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방 안세간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여인의 목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작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록을 펼쳤다. 조선의 검시관들이 현장에서 들고 다니던 지침서였다. 죽음의 종류마다 몸에 나타나는 징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작은 이 책을 20년 가까이 곁에 두었다. 먼저 목 부위를 살폈다. 가는 줄로 조르면 목에 깊고 좁은 홈이 파인다. 그런 자국이 없었다. 대신 폭이 넓고 경계가 뭉툭한 압박 흔적이 목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 두꺼운 천이나 넓은 띠 같은 것으로 강하게 조른 흔적이었다. 오작은 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혀 뿌리 뒤쪽에 자리한 작고 단단한 뼈가 있었다. 그 뼈의 한쪽에서 미세한 어긋남이 느껴졌다. 부러져 있었다. 등 뒤에서 감아 조른 방식이었다. 오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기 위해 시신의 목 부위에 식초를 골고루 뿌린 뒤 뜨거운 늦여름의 햇볕 아래서 잠시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혈액이 은밀하게 뭉쳐있던 부위가 붉게 피어올랐다. 사람의 두꺼운 손가락 모양대로 압박된 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귀신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한 짓이다. 경대 서랍이 열린 채 비어 있었다. 문장도도 그녀도 가락지도 사라졌다. 마당에는 발자국이 하나뿐이었다.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천천히 걸어 나간 흔적이었다. 밑창이 넓고 평평했다. 집신이 아니었다. 관아 복식을 갖춰 입는 자가 신는 신발이었다. 문이 잠금 장치는 온전했다. 여인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이다. 오작은 관원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닙니다. 관아 복색을 한 자가 대낮에 찾아왔고 여인이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을 조른 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그러나 관원은 고개를 저었다. 워낙 이상한 죽음이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을에서는 이미 창귀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된 것으로 대낮에도 사람을 홀려 목숨을 앗아간다는 민간 신앙이었다. 설명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극적인 서사를 먼저 붙잡는다. 결국 구판이 벌어졌다. 그 구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급보가 날아들었다. 오작이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이번 피해자도 낮에 홀로 집을 지키던 여인이었다. 목에 같은 흔적이 있었고 경대 서랍이 비어 있었다. 오작은 이번에는 주변 이웃을 붙잡고 물었다. 최근에 이 집에 관아에서 나온 사람이 다녀간 적이 있느냐고. 이웃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 아전이 다녀갔다고 했다. 보고조사 때문에 왔다고 했다. 방 안까지 들어와 식구수도 묻고 살림살이도 살펴보고 갔다고 했다.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매년 있는 일이었다. 오작은 멈추어 섰다. 보고조사. 조선에서는 아전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구 구성원과 재산을 낱낱이 파악해 장부에 기록했다. 집안의 세간은 물론 여인들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 하나까지 그 목록이 아전의 손끝에서 기록되었다. 백성들에게 아전의 장부는 국가의 법이었다. 범인은 그 합법적인 권력을 들고 여인들의 안방까지 무사통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범인은 먼저 호구조사를 나와 폐물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다시 아전 복색을 갖추고 찾아와 여인이 문을 열면 그 방심한 틈에 목을 조른 것이었다. 장부는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완벽한 살인의 설계도였다. 오작은 첫 번째 피해자의 이웃도 다시 찾아갔다. 몇 달 전 아전이 다녀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있었다. 같은 시기였다. 두 집을 모두 다녀간 아전이 있었다. 이것은 연쇄살인이었다. 오작은 관원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 집을 모두 방문한 아전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구조사 장부를 가져오십시오. 두 번의 죽음이 이미 고을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관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장부를 펼쳤다. 두 가구를 모두 방문한 아전의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반년 전 같은 시기에 두 집을 모두 다녀간 기록이었다. 이름은 박아무개였다. 관아 소속의 하급 아전이었다. 오작은 즉시 박아무개의 행적을 추적하자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박아무개가 몇 해 전부터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여러 입에서 나왔다. 흉년이 든 해에 꾼 돈이었다. 아전의 적은 녹봉으로는 갚을 길이 없었고 상관에게 바칠 뒷돈과 아내의 약가까지 밀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요즘 들어 부쩍 눈이 퀭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관원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느렸다. 장부를 대조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사이에 사흘이 흘렀다. 그 사흘 사이에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 세 번째 여인의 집 역시 호구조사 장부에 박아무개가 다녀간 기록이 있었다. 이번 현장에서는 마당에 발자국 흔적 외에 골목 어귀 담장 모서리에 실 한 올이 걸려 있었다. 아전 복색의 옷고름 끝에서 끊겨나간 것이었다. 범인이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가다 담장 모서리에 걸린 것이었다. 오작은 사라진 폐물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다. 귀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시전을 거쳐야 했고 시전의 거래 장부에는 언제 누가 무엇을 팔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인근 시전 두 곳에서는 별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시전에서 장부를 넘기던 오작의 손이 멈추었다. 비슷한 시기에 은장도 두 자루와 가락지 몇 점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매도자의 이름은 이 마을에 실제로 없는 가짜 이름이었다. 오작은 시전 주인을 압박했다. 물건을 직접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작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주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결국 중간 거래책의 이름이 나왔다. 거래책을 추궁하자 최종 공급자의 이름이 터져나왔다. 박아무개였다. 오작은 관원들을 이끌고 박아무개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마을 사람 하나가 뛰어왔다. 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였다. 오작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남았다. 박아무개는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태연한 척 버텼다. 그러나 시전 장부가 나왔다. 거래책의 진술이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의 집 담장에서 거두어온 실 한 올이 나왔다. 박아무개의 아전 복색 옷고름 끝이 헤어져 있었다. 같은 색이었다. 같은 질의 실이었다. 박아무개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신문이 이어졌다. 그는 끝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물건만 훔칠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전 복색을 입고 찾아갔을 때 얼굴을 아는 여인이 문을 열어주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목을 졸랐다고 했다. 그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부터는 처음부터 계획했다. 빚이 그를 무너뜨렸고 두려움이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다섯 번째 피해자는 박아무개가 체포된 다음날 발견됐다. 조금 더 일찍 붙잡혔다면 살릴 수 있었다. 오작은 그 여인의 시신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5명의 여인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 여인들은 나라의 관리를 믿고 문을 열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가장 믿어야 할 권위를 믿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작은 사또에게 보고서를 올리며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다. 이것은 창규의 소행이 아닙니다. 장부가 흉기였습니다. 시신이 말한 것은 그것이었다. 목에 남은 흔적은 범행의 방식을 말했다. 마당의 발자국 하나는 범인의 신분을 말했다. 문에 남지 않은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말하고 있었다. 관원들은 인사고가가 깎일까 두려워 미신 뒤로 숨었고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더 많은 죽음을 불렀다. 2026년 지금도 이 구조는 반복됩니다. 복지 담당자를 사칭해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달고 개인정보를 캐는 전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아전 복색 앞에서 빗장을 내렸듯 우리는 오늘도 익숙한 권위의 형식 앞에서 경계를 낮춥니다. 산 자의 혀는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진실만을 남깁니다. 국가의 장부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오던 자가 그 장부를 살인의 설계도로 삼았던 이 사건을 떠올리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권위의 형식 앞에서 무심코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실록의 기록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